최근에 영끌, 비투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감내하지 못하는 빚을 져가지고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런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너무나 무리하신 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내가 내 집을 가졌을 때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비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고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갭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 돈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매매가 6억 원일 때 전세가가 3억 원, 3억 5천, 뭐 50%의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택들을 갭 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선택해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 90%가 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외곽 지역에 아니면 지방의 중소도시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성행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전세가율이 얼마 되지 않는 지역들을 투자한다고 투자를 해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은데 이제 부모님한테 돈도 빌리고 그리고 대출, 신용 대출도 쓰고 일반 대출도 쓰고 해가지고 너무나 무리한 대출을 통해 가지고 갭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5천, 3억 원의 갭을 투자해가지고 이 주택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많이 올랐던 주택 가격이 일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실거래 가격이 빠지고 그리고 전세 가격까지도 주변에 인근에 물량 공급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역전세까지도 내가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잘못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다면 전세를 끼고 또는 갭을 통해 가지고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이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전세가율이 받쳐줬을 때 그리고 내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심적인 안정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지역들을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을 무작정 투자하고 이 주변 지역의 공급 물량, 공급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공급 폭탄까지 맞은 그런 지역들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 주변의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예측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까지 부동산에 대폭락이 왔었던 적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 대폭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공급 물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 더 핵심적인 입지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전세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도시가 주변에 건설이 되게 된다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50% 미만으로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가율이 50%로 빠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내가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많이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하지만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이 예측되어 있는 지역에 내가 이런 공급량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전세가율을 통한 내가 갭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가격에
큰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런 갭 투자 2억 3억 원이 들어가는 내가 영끌과 비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재테크의 마인드를 정립하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조종장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매달 내가 그런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흐름까지도 이제 계획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가 전세를 끼고 갭을 투자해 놓으면 막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들로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단순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 그리고 유튜브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찍어준 지역들을 내가 투자한 거예요. 이랬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들을 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이런 선택들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주택을 만약에 사게 됐을 때는 이 주택의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야. 전세가가 오를 거야. 이런 본인만의 생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변명을 하거나 반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전세가율을 통해서 이제 갭 투자를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예외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에 투자해야지 되냐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진행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나 월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갭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핵심적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만큼 리스크가 많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입지에 노후화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만 다시 올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인프라는 다 깔려 있겠죠. 이제 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역세권의 아파트 일테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핵심적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핵심적인 아파트, 서울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갭이 많은 뭐 50% 이상의 갭이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반대로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살고자 하는 사용 가치가 낮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갭을 투자하거나 했을 때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을 선별을 해야 되고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무분별하게 누군가가 찍어지는 부동산을 사는데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 회로만을 돌리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비투나 영끌을 하면서 막연히 많이 오른 최근에 3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장에 올라타려고 했던 분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투의 꼭지에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런 경험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재테크 마인드가 얼마큼 정립되어 있느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가지고 갔을 때 물론 폭락장, 하락장, 상승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물처럼 흐르는데 내가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부동산이 물론 폭락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자금의 흐름과 폭락을 했을 때 그래도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선택했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런 입지 분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누군가의 추천만을 듣고 그리고 내가 현재 무리하게 비투를 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신용 대출까지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돈도 빌리고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려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만약에 투자를 해서 갭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하락장이나 침체장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내가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지가 그래도 내가 공부를 했을 때 괜찮은 부동산 그리고 내가 자금 흐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가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지역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확신이 쓴다면은 내가 고점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점에 몰리게 되면은
팔게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에 믿음을 갖고 이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비전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하지만 이게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올라갈 때는 강한 믿음이 더 생겨서 내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계속 삽니다. 하지만은 이 주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주식을 팔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물타기라 그러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스를 늘린다고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기도 하고 이 주스를 늘리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지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더욱더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그런 주식들을 매집을 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다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 생각이 맞았다. 과거의 생각이 맞았는데 그때는 왜 내가 이 주식을 팔았을까? 그리고 또다시 비싼 가격에 또 주식을 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높은 가격에 샀다면 이제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안 좋은 기사들, 그리고 이런 침체기가 장기화된다. 금리가 빅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게 된다면,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 내가 앞으로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조금 손해를 받고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인다는 것은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더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이 주택들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 주택을 팔 거고요. 버티지 못해서. 누군가는 이 주택을 그래도 내가 실거주하면서 가져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입지 분석을 해서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영끌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돈의 여윳돈을 일부는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뭐 1년의 자금, 2년의 자금, 이런 것들을 일부 비상금용으로, 비상금 쪽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비의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미리 축적하고 현금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들은 이제 빚을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영상에서도 제가 보도셰프의 돈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제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매달 생활비가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즉시 조달하기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일정의 현금을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에 기반을 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원리금 상환을 하거나 내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일부 자금들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출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내가 플랜 B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의 융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이렇게 비투나 영끌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거나 비투를 하거나 영끌을 하신 분들이 본인의 확고한 믿음과 이런 분석이 없이 누군가가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런 지역들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선택한 그 부동산이 앞으로 입지적 가치가 있는 곳에, 그리고 개발 계획들이 있는 곳에 그런 부동산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을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 물량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왜? 입지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주변에 공급 물량들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라면 내가 이 물량을 가지고 갔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입주 물량들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된다면 다시 내 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입주 물량하고 그 주변에 입지적으로 앞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만 파악을 해 보더라도,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증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선택한 이 부동산이 잘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인구도 빠지고 있고 공급 물량도 없는데도 부동산의 가격이 감소를 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부동산의 입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 이거보다 대체할 수 있는 수요의 주거지가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부동산이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부동산의 조건은 입지가 좋은 부동산, 그리고 입지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일 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입지가 계속 좋지 않고 개발 호재가 없고 인구가 빠지고 주변에 더 좋은 주거지, 대체 주거지들이 생기는데 이런 전세가율이 높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내 집 마련을 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물량들을 사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선택한 것이 잘된 선택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전략 유효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를 첫 번째, 본질의 가치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이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두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희소 가치가 있고 이 희소 가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은 한정돼 있죠.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 수요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높게 산다 하더라도 이 가격의 가치를 수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은 좀 입지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분별하게 만약에 전세 갭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객관적으로 내가 투자한 그 지역의 부동산이 과연 이런 입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돈이 없어서, 그리고 다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입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자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출을 감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